표정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와 우와 뭐야? 허허허 저게 뭐냐? 진짜 신기하다.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이런데 이 사람만 표정이 씨 됐다. 약간 이런 표정이죠. 와우. 선 넘지 마. 제가 2주 전인가? 목 뒤에 벌을 쏘였어요. 일하다가 2주 전이면은 그쵸. 한창 더울 때인데 벌이 보통 없을 때란 말이죠. 벌이 나와봤자 요맘때쯤 나오잖아요. 가을 시작 전에 좀 선선해질 때부터. 근데 그것도 일하고 있는 것도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발코니에서 문을 연 다음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한여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두세 걸음 걸으니까 뒤에서 누가 무슨 엄청 두꺼운 바늘로 목 뒤를 팍 쑤시는 것처럼 되게 따가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짜 이러고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로 이러면서 복도에 있던 분들이 왜 그래? 이러죠. 벌 쏘인 것 같다고. 근데 걔가 저 따라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벌이. 근데 벌이 좀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게요. 꿀벌이면은 보통 통통하잖아요. 꿀벌을. 그쵸, 꿀벌 이렇게 생겼죠. 귀엽죠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날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마는 너무 귀엽죠. 허리가 두껍잖아요 꿀벌은. 근데 저 따라서 나온 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도 되게 날카로워요. 개미처럼 이렇게 아마 눈이 나빠서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달려있었을 거예요. 되게 싸납죠. 생긴 것도 화가 나게 생겼죠.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내가 얘 앞을 지나가가지고 화가 났나봐요. 쏘여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병원을 갈라 했단 말이죠. 그냥 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바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라고? 근데 왜냐면은 저도 그걸 내심 느꼈던 게 목이 좀 아픈 거예요. 커터칼 그거 끊어가지고 누가 계속 긁고 있는 느낌? 병원을 갔는데 알러지 증상일 수도 있다고 그냥 주사 한 방 놓고 끝났거든요. 그게 있어요. 불안 증세가 있대요. 벌에 쏘이면 당연히 불안하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래는 그걸 보고 나니까 불안한 느낌? 컴퓨터로 웹서핑 하면서 찾아봤어요.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찾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치면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추석 시즌이고 벌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꿀벌에 쏘인 경우 바로 벌침을 뽑아낸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침을 빼내는 방법은 쏘인 부위를 긁어내는 거예요. 꿀벌은 침이 작살처럼 꿀벌이 침을 한번 쏘면 죽는 게 침을 쏠 때 여기가 잘려 나간대요. 같이 침만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린 상태로 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쌍한 녀석이. 근데 꿀벌은 자기가 먼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힘을 놓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녀석들 있죠. 되게 눈빛부터 불순한 녀석들? 이 녀석들은 침 생긴 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고 얘네는 침을 쏴도 엉덩이에서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푹 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뺀대요. 다회용인 거고 꿀벌은 일회용. 얘네한테 쏘이면은 침이 안 남아있어요. 제가 그때 침이 안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갔었던 거죠. 말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허리가 잘록하잖아요. 되게 건방지게도. 쏘인 부위를 긁어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절대 손가락으로 꼬집지 않도록 한다고. 벌침을 뽑는다고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뽑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복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걸 복주머니를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면은 복주머니가 자극이 돼서 독이 더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벌초를 한다고 하면은 신용카드를 챙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일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이 밑에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원치 않게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을 때 잠재우는 방법. 원치 않게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을 때 잠재우는 방법. 가끔 인생이 당신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사회 모임에 나갔는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타구니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색할 뿐만 아니라 진정시키려 하면 할수록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만 알면 원치 않는 신체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요. 뱀을 부리는 도사가 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으세요. 이거는 되게 흔한 방법이죠. 다들 쓰고 있는 방법이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많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어 신체 변화한 것을 숨기세요. 자연스럽게 몸 쪽으로 가져오세요.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래서 유독 바지에 손 넣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 돌이켜보면 그쵸? 아 이거는 개꿀이네요. 가려버리기. 사타구니를 가리세요. 책 또는 잡지, 흥미로운 기사를 읽느라 정신없는 척하세요. 여성 패션 잡지만은 택하지 마세요. 들통날 수 있어요. 그쵸? 신체 변화한 거를 가리려고 하는데 맥심을 보고 있으면은 더 들통날 뿐이겠죠. 표정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와 뭐야? 허허허 저게 뭐냐? 진짜 신기하다.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이런데 이 사람만 표정이 됐다. 약간 이런 표정이죠. 무릉도원이 있어봤자 뭘 하겠느냐. 나에게는 지금 상관이 없거늘. 이런 표정으로 칼 들고 있는 각도도 그쵸. 되게 매가리가 없어요. 제발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이 방법도 숙련된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다. 어정쩡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끌려다가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참한 결과를 맛볼 수가 있답니다. 타이밍이 맞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와 저거 봐. 외발 자전거 타면서 귀여운 강아지들 가지고 저볼링을 하네? 이런 거는 그 말한 사람을 바로 쳐다보겠죠. 정신이 나간 건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곳을 쳐다보는 동안 빠르게 도망가세요. 신체 변화 조절하기. 부위를 환기시키세요. 말이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반은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다면 아마 지불해야 할 비용이나 마감 기한 같은 것에 대해 걱정하세요. 젊다면 부모님 몸무게, 성적에 대해 생각하세요. 바로 풀어질 듯. 네 랩에 잠이 오냐?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거죠. 또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체 변화 겪을 여유가 있어? 그런 거겠죠. 이분은 꼭 봐야겠네요. 이분은 지금도 다리를 꼬고 무릎 위에 앞지를 올려놓고 저거 손가락으로 가르칠 것 같죠? 이제 강아지 저글링 한다고. 님은 잘 보세요. 산책하세요. 친구들에게 불분명한 경제정책에 대해 중얼거린 뒤 멀리 사라지세요. 여자들은 당신이 미스터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기적 거리면서 사라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되게 미스테리한 사람이 되겠죠. 무릎에 차가운 것을. 아니 무릎이라면서 왜 이거를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건 뭐야? 화장실 갈 이유를 만드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세요. 이게 덜 수상쩍어 보여요.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아무도 없다면 점핑잭 동작을 해보세요. 점핑잭 동작이 뭐죠? Jumping jacks. 아무도 없다면 팔 벌려뛰기 동작을 해보세요. 무슨 짓을 하든 더 흥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손이나 다른 물체로 그 부분을 비비거나 조금이라도 끌리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불편한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모두 따른다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체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당당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죠? 조금 부끄러워라도 해라. 티내지 말아라. 당당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겠죠? 다른 것에 집중하여 생각을 분산시키세요. 그러므로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멀리하세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봐라. 이거는 꿀팁이죠. 다리를 붙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수학 문제를 푼다면 효과가 2배겠죠? 혀를 깨물거나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고통은 잠시나마 생각을 잊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다리를 탁 붙이고 수학 문제를 푼다. 원주율을 구하고 있죠. 3.14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냐. 일단 동태눈이겠죠. 정신이 없으니까. 혀를 깨물고 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다리를 꼭 붙인 상태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근데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게 누가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에서 이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겠죠. 아, 저 친구는 원치 않는 세변화를 겪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몸을 당겨 무릎을 잡으세요. 배가 아픈 것처럼 행동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잘 통해요. 신발끈을 고쳐매듯이 앞으로 숙이세요. 경고. 다른 사람이 이를 알아채고 불쾌해하면 빠르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죄지은 표정을 지으면 됩니다. 신체 변화를 겪는 사실을 정말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과 의자에 앉아 의사와 간호사를 기다리거나 코치 앞에서 오디션을 보거나 부동산 업자와 집을 보러 다닐 때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성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 집중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지만 사실 자신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자세를 다시 잡아라. 다리를 꼬거나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정면을 향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앉아 있어라. 다리를 꽈라. 광기 어린 부위를 가려줄 것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 뭔지 알죠? 이런 느낌이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타구니 부분을 가리세요. 책이나 잡지 같은 걸로 가리되 맥심을 보면 안 된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어그로를 끌어라. 거짓말을 해라. 강아지로 저글링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쳐라. 주의를 환기시켜라. 자신의 몸무게, 자신의 성적 이런 암울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이다. 당당하지 마세요. 살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수그러들겠죠. 인간은 사회적 매장이 실제로는 살인보다 더할 수도 있다. 여기가 중요해요. 팁이. 팁에 다 나와 있어요. 1. 수학 문제 풀기. 2. 다리 굴리기. 3. 혀를 깨물어라. 너무 세게 깨물라는 건 아닌. 배가 아픈 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숙여라. 까지가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경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기. 좀 글을 읽다 보니까 슬슬 시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까요? 너무 귀여운데? 피카츄가 된 메타몬. 어? 이 편지에서는 약한 골드바 수축이라고 하는 5보다 큰 모든 정수는 세소수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걸 까먹었네요. 강한 골드바 수축이 참일 경우 약한 골드바 수축 역시 참이 된다.